네, 소개받은 아주대학교의 김유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연사인 것 같고요. 제가 점심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장수가 좀 있긴 하지만 비중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요,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수소와 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와 연관해서 저희가 이제 메탄을 이용해서, 메탄이 사실 이제 가스 형태니까 그거를 수소와 탄소를 만드는 공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이런 연구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다른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반응 공정이 필요하고 공정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했던 거 약간 좀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이제 사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이제 플라스틱을 계속 이제 우리가 환경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계속 쓰냐를 생각해봤더니, 그러니까 좀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생산하는 건데, 소비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덜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를 덜 방출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철이나 이런 유리나 이런 가공 공장에 많은 양의 이산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핸들링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가볍고, 여러 가지 장점인데, 그래서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 과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다 매립하는 경우도 있겠고, 기계적으로 재처리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제 열화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파이로리시스 통해서 다시 유기화합물, 특히 연료나 또는 이제 화학 산업에 필요한 피드스탁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더 이제 가스화해가지고 더 작은 분자량의 화물을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케미컬리 이것들을 모노머나 다른 어떤 피드스탁으로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올로지컬하게 컨버전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심이 있게 연구에 집중하는 부분은 파이올로시스 게시피케이션인데, 이걸 통해서 탄소와 수소까지 갈 수가 있고, 그게 얼마나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파이올로시스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려면은 가열하려면은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이산탄소 배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술들, 파이올로시스 과정에서 얼마나 이산탄소가 배출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땅에 매립하는 것에서 방출된 이산탄소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매립하는 것보다 비슷하거나 그 정도 이산탄소 배출인데, 지금 기술로도 여기서 보다 유용한 케미컬을 만들 수 있다면 괜찮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냥 연소하는 것보다는 물론 훨씬 더 적은 양의 이산탄소가 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파이럴스나 게스피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약 한 500도에서 한 1000도 사이의 공정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압력을 보면은 한 10기압,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공정에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촉매를 써서 이 과정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소비할 수 있는 공정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고, 더 높은 어떤 전환율 또는 원하는 타겟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이로시스 공정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만약에 파이로시스는 뭐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웩스 같은 현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C4에서 C10에 해당하는 그런 하이드로카본들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과정들이 보니까 대개 한 500도에서 800도 이하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사실 플라스틱이 깨지면서 레디칼이 생기면서, 레디칼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CC 본드가 끊어지면서 이런 로어 몰레큘러 웨이트 하이드로카본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폴리에틸렌만 있는 게 아니고 폴리스타이렌이라든지 이런 또는 폴리머 안에 클로린이나 다른 옥시전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해됐을 때는 또 다른 부산물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환경에서 결국 수소까지 가려면 과연 대개는 보니까 파이로리시스 공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하이드로카본들이 생기면 이것들을 그 다음 단계에
그 좀 더 높은 온도의 공정을 통해서 이제 탄소와 이제 수소까지 가는데 사실 그 일대가 기존의 기술들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 구조가 심플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의 콘텐트를 이제 그 심플하게 계산해 보면은 한 14%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 끄집어내면 여기서 이제 14% 정도의 질량 베이스로 이제 수소를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이제 부반응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100% 탄소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PP나 뭐 다른 PS 이런 것들은 사실 하이드로젠 형태가 좀 더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 수퍼센트에서 한 10% 정도의 수소를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이산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공정 조건에서 친환경 그 에너지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결국은 그런 CO2 free 그러니까 수소를 뽑아낼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정들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기존은 주로 이제 볼라타일한 그런 하이드로카본과 타르, 차 이런 것들이 이제 얻어지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공정을 더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캐탈리틱 리포밍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스팀 리포밍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촉매를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팀 리포밍을 해야 이제 그 탄소가 이제 촉매에 디퍼션이 안 되고 이제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고부가 탄소를 얻을 수 있으려면은 역시 이 촉매 공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촉매에서 이제 그 수소는 날아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탄소 나노 튜브가 주로 이제 탄소 나노 튜브 같은 형태의 카본 나노 머티리얼을 많이 얻으려고 이런 공정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져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그래피틱한 카본 같은 흑연 수준의 그런 탄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그 에너지 체계가 결국은 일렉트리시티, 그러니까 전기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캐리어로서 이제 수소가 그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탈탄소 에너지 캐리어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뭐 장기적인 로드맵을 보면은 이제 이런 수소 에너지가 갈수록 더 많이 그 에너지 캐리어로 쓰일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는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인 디바이스들을 이제 여러 각계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편으로 이제 플라스틱에서도 수소를 얻는 기술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스팀 리포밍 보면은 이전 이제 메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산탄소가 이제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사실 근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성숙돼 있어서 이렇게 조그만 반응기로도 이제 상용화돼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기에서 그래서 기존에 뭐 건물에 있는 수소열이라든지 세트를 보면 거기에 대부분 SMR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산탄소 프리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럼 이산탄소 프리로 가려면 결국은 이제 파이로시스 형태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으면 반응 과정에서 수소와 이제 탄소가 생성되니까 이산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CO2 프리 수소 생산, 그러니까 물론 화석연료에서 시작하지만 CO2 프리 수소 생산 기술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탄소가 촉매를 이제 디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촉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촉매를 어떻게 디액티베이션 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되고 있고, 또는 이제 이 촉매를 써가지고 이제 탄소에 관심 있는 그런 연구 타겟을 잡아서 그러니까 좀 더 고부가 탄소를 이제 얻을 수 있다면 수소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목적의 이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촉매가 굉장히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촉매를 디액티베이션 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이 반응을 그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탄은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 하이드로카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좀 더 이제 커지면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오늘은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제 스터디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수소와 이제 탄소를 생산할 목적으로 플라스틱부터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룹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이제 두 단계 반응을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파이로시스고요. 그래서 파이로시스를 통해서 작은 분자량의 이제 하이드로카본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리포밍을 통해서 이제 수소화하고 그 다음에 탄소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니켈, 망간, 알루미늄이 쓰이는데 그냥 진행하면 탄소가 디포션되고 수명이 좀 짧은데 스팀을 쓰니까 그러니까 더 수명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소의 해수량이 더 많아지고 대신 이제 탄소는 이제 스팀을 쓰니까 이제 CO 같은 걸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소보다는 이제 수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다 기능성 이제 촉매를 이제 사용해서 니켈, 그러니까 지올라이트의 니켈 알루미늄, 그다음에 니켈 카파 이런 형태의 금속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촉매를 사용해서 두 단계로 이제 반응을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역시 파이로시스를 그러니까 더 작은 몰레큘러 웨이트 하이드로카본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수소 더 효과적으로 이제 수소와 이제 탄소를 얻을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정 조건이 500도에서 한 700도, 80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연구,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파이로시스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이제 밀도 있게 연구하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니켈이 알루미늄에 분산되어 있는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것들이 다 고체 촉매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용융 상태에서 그러니까 반응 조건에서 용융 상태에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금속이 이런 플라스틱의 파이로시스 반응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내지는 좀 더 연속적인 반응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액상의 이제 금속을 촉매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상으로 생성되는 탄소와 상분리를 연속적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촉매의 어떤 내구성 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액상 촉매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반응해서 이제 적용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연구들이 이제 이전에 보면 이제 레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융점 금속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이제 높고 그다음에 반응 온도에서 대부분 액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폴리머를 이제 이 정도 온도에서 이제 크래킹을 해서 이제 이 정도 온도에서는 이제 완전히 수소화되지는 않고요. 수소도 일부 생기지만 대부분 이제 하이드로카본, 리퀴드나 가스 상태 하이드로카본이 얻어지고 집니다. 그래서 이 액상의 촉매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액상의 이건 촉매라기보다는 이제 액상의 매질을 사용해서 이 같은 분해 반응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수소까지 가려면은 사실은 좀 더 효과적인 수소할 수 있는 촉매로서 이제 니켈이나 카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융점에서 높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저융점 금속을 녹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녹이면은 얘들은 이제 합금 형태로 그러니까 수 퍼센트 정도, 수십 퍼센트 정도 이제 균일한 호모지니어스한 액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촉매를 녹여서 반응을 시키면은 이 촉매를 녹이지 않은 상태보다 촉매 활성이
증가를 하는데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낮은 분자량을 갖는 하이드로카본이 이제 기체 상태에 되니까 결국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은 기체하고 용융 상태의 금속하고의 계면이 버블의 계면에서 이제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탄소와 수소로 반응이 가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특허도 이제 나온 거 그래서 찾아서 이런 기술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런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틴 비스무스 LOE를 사용해서 몰준 상태의 틴 비스무스를 사용해서 이제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은 아니고 이제 바이오매스를 분해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프로덕트를 얻는, 그래서 수소를 포함해서 다른 다양성이 어떻게 가스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제 연구한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분석을 사용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게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플라스틱보다 이제 플라스틱 가장 간단한 하이드로카본 형태가 이제 메탄이잖아요. 메탄. 그래서 메탄은 사실은 메탄의 CH 본드를 끊는 게 사실은 플라스틱의 CH 본드를 끊는 것보다 더 활성 에너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 결국은 메탄에서 이제 수소를 얻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메탄이 또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메탄으로부터 수소와 탄소를 얻는 기술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독일 연구기관인데요. 이런 틴 액상에서 수소를 얻어내는 기술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꽤 이제 리딩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네덜란드 그룹인데요. 네덜란드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갈륨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이제 갈륨에 이제 하이드로카본 가스를 이제 흘려서 거기서 이제 버블 사이즈를 컨트롤해서 꽤 높은 전환율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금속 간의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뭔가 정말 활성 있는 금속, 그러면서 하이드로카본으로부터 이제 수소, CH 본드까지 궁극적으로 끊어내서 수소를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반응 공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쭉 이렇게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염을, 원래 염은 촉매활성이 낮은데 촉매활성이 좋은 금속 염을 이제 개발하고 여하튼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금속 염을 개발하는 연구도 이제 강도현 교수님이라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계신데 연구한 결과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결과도 이제 금속 촉매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세라믹 소재 이런 것들 여러 층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효과적으로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이 이제 퀄츠 튜브에 이제 촉매를 넣고요. 그다음에 메탄가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버블 형태로 이제 반응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가 이제 포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GC랑 S를 가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이드로카본의 경우도 조금 이제 모양을 좀 달리해서 이 안쪽에 이제 반응기 퀄츠 튜브인데 이제 반응기 모양이 좀 다른데 이 안에 이제 플라스틱하고 이제 촉매를 잘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를 이제 알곤 캐리어 가스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생성되는 하이드로카본이나 수소를 이제 GC에서 이제 분석하면서 최근에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고 어떤 공정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의 경우는 좀 이제 더 높은 그러니까 하쉬한 컨디션이 필요한데 그래도 저희는 1000도씨 이하에서 뭔가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저염장 금속이나 파이로시스에 비해서 촉매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전환율이 향상되는 그런 촉매 조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시간 어떤 반응을 하고 또 유량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어떤 양산 스케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아직은 스케일업 하는데 좀 이제 아직은 랩 스케일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촉매 활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금속 파우더를 그냥 쓰지 않고 이것을 프리앨로이 형태로 고상의 합금을 만들면 훨씬 더 활성이 좋은 촉매 활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최근에 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이 되게 이제 용융 촉매가 그럼 과연 그런 앞으로 향후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면은 고순도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하이드로카본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고 고순도의 스스로 선택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면은 더 유리할 텐데 확실히 이제 촉매를 썼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하이드로카본이 많이 생기는데 이 촉매를 썼으면은 하이드로카본이 거의 안 생기고 선택적으로 이제 수소가 생기는 그런 공정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의 또 장점이 몇 가지 이제 그 반응의 조건을 이제 옵티마이즈를 해가지고 어떤 반응의 단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버블 사이즈 컨트롤하려고 이제 스파저 같은 가스 버블을 만드는 그런 장치를 쓰거든요. 근데 그 장치의 소재가 소재에 따라서도 이제 생성된 탄소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이제 만든 스파저의 경우에 이게 이제 라만 스펙트럼인데 굉장히 그래파이트에 해당하는 굉장히 디펙의 덴시티가 낮고 퀄리티가 높은 그래파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촉매 반응이구나라는 것들을 최근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템 사진으로 그걸 규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수소와 고부가 이제 탄소를 이제 얻고자 하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연구들이 좀 돼 있지만 아직은 양산 스케일로 가거나 상용화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데 어떤 걸 극복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CO2 free process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흡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에너지, 열 에너지를 결국은 어디서 가져오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응 카이네틱스를 이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촉매가 이런 반응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촉매 디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디액티베이션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하고 내부성, 촉매 내부성을 향상시킬지, 그다음에 반속도를 향상시킬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반응을 진행하는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몰튼 금속이나 또는 솔트를 이제 촉매로 사용했을 때 이것의 이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생각해보면 장점은 이제 히 커패시티가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어떤 생성된 프로덕트와 분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연속적인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촉매를 잘 디자인했을 때 어떤 그런 고부가 탄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버블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뭐 반응기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좀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제 메탈 컨테미네이션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용융 촉매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탄소를 응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는 메탈 컨테미네이션을 굉장히 센시티브한 또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리액터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가져가서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아주대학교에 이제 신소재학과고요. 그다음에 또 화학과에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또 보다 더 쓸모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준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실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가장 한 이슈 중에 하나가 PVC 또는 뭐 PVDF와 같은 할로겐 조국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머라든지 아니면 가소제로 이제 실리카 같은 것들이 이제 SI가 들어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혼합돼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물로 클로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시지네이티드 프로덕트가 있거든요. 이 옥시전이 결국은 촉매를 이제 산화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수소가 이제 부산물로 나오면서 사실은 또 아까 연력학적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어떤 금속에 따라서는 이제 메탄이나 이런 거에서 쉽게 산화물이 환원이 될 수 있는 금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융 상태에서 이제 그런 금속들을 촉매로 선택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할로겐 같은 경우도 사실 컨테미넌트 요소로 대부분 할로겐이 촉매에서는 그 디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이즈닝의 그런 효과가 있는데 또 이제 그 염에서는 그 소디움 클로라이드라든지 카운터 이온 용융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그 할라이드 그 솔트가 또 이제 그 금속 금촉매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상태로 2층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용융 상태는 자연스럽게 또 세퍼레이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광고 실험적인 발표를 해주신 김무경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